예. 야, 참 전남편 살해와 시신 유기 혐의로 어제 재판에 넘겨졌던 고유정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새롭고 구체적인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182cm의 건장한 체격의 전 남편을 제압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걸 카레에 탄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카레라이스에 넣었다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경찰의 발표인데요. 카레나 음료수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사실은. 카레라이스를 그날 이제 저녁에 고유정이 만들어서 남편한테 제공을 했는데 그 카레라이스에 졸피뎀 성분에 수면제 성분에 졸피뎀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을 예견을 했고 예. 아니면 음료수에도 같이 탔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참 얼마나 이게 계획적으로 이 고유정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전 남편을 죽이려고 했냐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5월 17일 날 졸피뎀을 처방을 받고 그걸 가지고 카레에 타서 먹였다. 이거는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볼 수 없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예. 이 친아들 있잖아요. 본인의 친아들에게도 카레를 먹였다고 하는 경찰의 진술한 진술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이 사람 친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 남편이 아니라 현 남편 사이에 낳은 아들을 얘기하는 그렇죠. 겁니다. 네네. 그 아들에게도 졸피뎀을 먹였는데 그 아들도 아시다시피 아직 이유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걸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사고로 사망한 걸로 접수가 돼 있지만 그렇죠. 경찰이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카레를 먹은 사진이 아버지가 찍은 사진으로 남아있고 그것이 언론사에 제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예. 하면 범행을 비슷하게 했을 가능성 우리가 조심스럽게 상상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친아들 얘기는 잠시 뒤에 좀 더 깊게 짚어보기라고 이 전 남편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양지열 변호사님.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에 왜냐하면 과거에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기 전에 휴대폰으로 이 살인 관련 검색어를 1000번 이상 검색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경찰에서 확인이 된 건데, 사실 이제 이 단순하게 1000번이 어떤 거냐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을 놓고 보면 그냥 만약에 이 사건을 계획적으로 했다라면 어떤 부분들을 찾아봤을까라는 걸로 하고 보면 관련 검색어가 500개 이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런 관련 검색을 찾아본 게 1000번 이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고유정은 지금 남편의 성폭행을 피하려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런데 검색을 이렇게까지 찾아봤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 더더군다나 이 검색을 해봤던 때가 이 남편과의 면접 소송과 교섭권 관련해서 소송에서 졌을 때 그러니까 전 남편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게 소송으로 확인된 이후의 집중적으로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계획범죄의 정황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심리 전문가는 이 고유정이 음식인 카레도 카레였지만 음료에 넣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카레라든가 음식은 의심을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원래 음식을 만드는 과정 중에 조리 과정 중에 넣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은 끓이고 그러는 과정 중에서 이게 파괴될 수도 있고요. 아무리 갈아도 그게 하얀 가루인데요. 그 가루를 갖다 카레에 넣으면은 아무래도 뭔가 씹을 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음료수에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카레, 글쎄요, 계속 음식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무섭고 잔혹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최진봉 교수님도 잠깐 언급을 해줬지만 조수진 부장 이 고유정이 카레를 사용해서 뭔가 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보도도 나와서 이거는 좀 사실관계를 좀 더 짚어봐야 되겠지만요. 네, 우연의 일치일까? 과연 우연뿐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고유정의 현 남편이 사망한 자신의 아이와 관련해서 3월 1일, 그러니까 사망 전날에 저녁 식사로 카레를 먹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카레를 먹은 뒤에 2시간이 안 돼 잠들었다. 그렇게 진술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 카레와 관련한 오늘 보도를 보고 과거에 아마 읽었을지 모르겠지만 셜록 홈즈의 그 시리즈 중에 카레라이스가 범행 도구로 사용된 소설이 있어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 그런 소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목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경주마를 상대로 한 주제로 한 그런 배경이었는데 거기서 경주마를 끌어오르기 위해서 그 불침번을 서는 사람,
어떻게 잠재울까? 예. 이것을 궁리하던 끝에 향이 강해서 무슨 약을 넣었을 때 의심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카레라이스를 조리해서 먹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뭐 고유정이 그런 소설까지 읽었을까? 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치밀하게 계획을 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카레에 대한 부정적인 또 이게 되면 하시니까. 근데 카레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 처음에 범행을 저지를 때 자신의 그 친아들도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같이 다 카레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친아들도 당연히 졸피뎀이라는 게 그냥 거기만 아니고 조리 과정에서 들어가 버리면 이게 사실은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효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뜨거운 조리를 할 때 과연 그러면 썼을까라는 의문이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최명기 원장 이야기한 거 마찬가지로 아마 음료수 쪽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음료수는 다 같이 먹은 게 아니라 지금 전 남편만 이제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카레로 단정하기에는 좀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카레로 단정하기 이른데 아까 이제 제가 이제 하도 궁금해서 이 제주 검찰을 취재하고 있는 취재 기자와 좀 통화를 해보니까 뭐 검찰 수사 결과는 이 카레로 특정은 하진 않았어요. 다만 이 검찰이 발표했을 때 어떤 음식을 섭취하고 분명히 전 남편이 이 정신을 잃은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 전날 먹은 게 카레였고 다른 음료도 마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 카레라는 이런 잔혹 레시피라는 뭐 주제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최정문 교수님. 예. 근데 졸피뎀 때문에 이제 몸을 가누기 힘들었던 건 뭐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사실인데 사건 현장에서 반항한 흔적이 남아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수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을 먹었기 때문에 본인이 뭐 정신을 완전히 차리고서 반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들어오니까 아주 그냥 반사적으로 반항을 한 것 같은데 반격을 할 정도의 힘은 없었던 거죠. 사실은 예. 체구가 크잖아요. 180cm니까 예. 그 정도 된 큰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수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연약한 한 160cm인 아내가 전 부인이 공격을 해왔을 때 반항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조금은 반항할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졸피뎀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그 고유정이 본인의 전 남편을 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고유정 사건을 참 주목해서 많이 보고 있어요. 양지열 변호사님. 그런데 아직까지 시신을 못 찾았잖아요. 이 전 남편의 가족들은 아직도 본인의 자식이 본인의 누군가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조차 못해서 근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에 관련해서 법조인들끼리 말이 참 많이 달라요. 이거를 좀 양지열 변호사님 속 시원 좀 얘기를 해주세요. 다른 것보다도 일단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지만 본인도 살인 자체는 인정을 했고 또 주변에 어떤 정황 증거 그리고 이제 시신 훼손 이런 걸로 봤었을 때 사람을 해줬다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우리가 뭐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끔찍함에 주로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시신 훼손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나오는데 막상 지금도 얘기가 나온 것처럼 뭐 졸피뎀물 같은 것을 썼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흔적도 나오지만 실제 범행이 정말로 계획적이었느냐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뭐 일부 남아있는 증거들 혈흔 같은 데서 졸피뎀 성분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게 실제로 얼마만큼이나 썼는지를 정확하게 못 밝혀내고 있고요. 시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고유정 같은 경우는 지금 동기에 관해서 입을 아예 꾹 다물고 있고 계속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깨려면 검찰에서는 정확하게 이게 계획살인이었다는 것들을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고유정이 입을 안 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신도 없기 때문에 이게 살인은 맞는데 정말로 계획이었느냐 유발이었느냐 이게 다투는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정말 가볍게 처벌하는 것까지 나오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내려가겠지만 만약에 계획살인이라는 부분에서 검찰이 입증을 해내지 못한다면 이게 우발적 살인과 계획 살인의 형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말 우발적 살인은 10년, 15년까지도 낮춰줄 수도 있거든요. 아니고 이게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은 그 말씀에 카레라는 걸 얹어서도요. 그 뭐 전혀 상관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카레라는 거는 이제 정황 증거잖아요. 정황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시신이 없다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물리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백도 하지 않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어제부터 뉴스탑10이 실시간으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댓글을 받는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반응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 이제 무서워서 카레도 못 먹겠다는 얘기를 댓글을 좀 남겨주셨는데 참 씁쓸합니다. 예, 그리고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 갈수록 잔인한 범죄가 생겨서 무섭다.
양지열 변호사님, 뭐 첫 번째 댓글은 질문이 보다 의견인 것 같고, 저에게도 뭐 짧게,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워낙 궁금하신 분들이 폭 넓으니까 저에게도 뭐 간단히 좀 답변을 뭐 부탁드릴게요. 사형 제도는 우리나라에 있긴 하죠. 근데 97년 이후로 집행은 안 되고 있어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인데, 그래서 이제 법조에서는 많이 나오는 얘기가 왜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좀 사형제 얘기를 다시 꺼낼까? 결국에는 지금 말이 무기징역이라고 하지만 무기징역도 실제로는 뭐 감형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과거보다는 많이 무거워졌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법관제 현상에 비춰봤을 때 가볍게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게 사실이란다면 최소한 지금 우리 법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석방할 여지가 없는 종신형 같은 것들을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고유정을 보면서 사형제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시청자분들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오늘 이 잔혹 레시피, 이 카레가 주는 정말 씁쓸한 얘기까지 저희 고유정 관련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뉴스 탑10이 어제부터 준비한 실시간 댓글을 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 뉴스 탑10이 끝난 뒤에 이어지는 뉴스에 잠시 예고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에콰도르로 도피했던 정태수 한복그룹 회장의 최근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저희 채널A가 확보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확보한 사진은 아니고요. 과거 사진입니다. 이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에콰도르 왕국이 밝힌 정 회장의 사망 시점이 지난해 12월이니까 생전 마지막 생일 사진을 저희 뉴스A가 최초로 공개하는 건데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1일 에콰도르 국립병원이 발행한 정 회장의 사망 진단서도 최초로 입수했습니다. 잠시 뒤 이 사진 말고 새로운 사진을 뉴스A에서 단독 취재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짚어봤고요. 우선 제가 예. 댓글을 보니까요. 예. 이 카레 라이스가 죄가 없는데 이 카레로 좀 몰려서 조금 아쉽다. 제가 괜히 셜록 홈즈의 카레를 이용한 범행까지 좀 말씀드린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후회가 뭐 되고요. 카레한테 사과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네. 우선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사형제가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집행은 안 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어떤 인권단체라든지 진보단체에서 사형제 폐지를 계속 요구를 해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고유정 사건을 토대로 해서 사형제는 집행은 하지 않더라도 존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범죄에 대한 처벌이 첫 번째는 범죄에 대한 단죄가 될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목적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떤 그 사형제 존치 문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알겠습니다.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자, 고유정 관련해서 워낙 잔혹한 범죄이다 보니 파생되는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예고된 대로 뉴스탑10 이 시간 실시간 검색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 검색. 저희가 준비한 주제 말고도 실시간 검색어 어떤 게 살펴봤더니, 그런데 자, 박유천은 아까 저희가 짚어봤었고, 이제 김대엽 얘기도 했습니다. 뭐 H.O.T 콘서트는 이름 때문에. 이름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조만간 H.O.T 콘서트가 돔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시간 포털 사이트 올린 검색을 보는 건데 이 집행유예 뜻이 왜냐하면 오늘 이거 계속 상위권에 있었어요. 양지열 변호사님. 왜냐하면 아까 박유천 씨 관련도 있고 조현아 씨 관련도 있고. 조현아 전 부사장,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 줄줄이 오늘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기 때문인데, 아까 이제 다른 방송국에서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징역의 집행을 좀 미룬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 번요.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징역 1년이지만 그 징역을 좀 밀어놓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없어지는 걸로 해주겠다라는 게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안에 저 범죄를 저지르면 더 가산돼서 가중처벌입니다. 뭐 이제 소통과 공감에 이제 많이 능통하셔서 이제 시간 댓글과 실시간 검색어의 답변도 이제 능수능란해지신 것 같습니다. 좀 더 덧붙이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유는 예. 주로 초범인 경우 그리고 개전해정이라고 하죠. 뉘우치고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형을 유예합니다. 실시간 검색어나 댓글 없으셨으면 여러분 어떠셨을 뻔했습니까? 너무 답변들이 좋으셔서요. 알겠습니다.